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이제 교재, 그러니까 서브노트 4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이제 토지 이용에 대해서 이렇게 국계법에 대한 설명 5페이지하고 같이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아직 설명 못 드린 게 그 개별 법규 쪽에 뭐 도시개발법, 그다음에 주택법, 건축법 이런 거에 대한 취지를 좀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료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개발법은 저희 이제 신도시 같은 거 만들 때 저기 하는 거고,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 같은 거를 이제 규정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은 이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지, 뭐 그런 취지가 있고, 주택의 종류가 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법규들은 직접적으로 저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지금 첫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좀 배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단답식 문제라든가 이렇게 객관식 문제, 암기형 문제로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다만, 용도 지역이 가장 넓은 거고, 네 가지가 있고, 도시, 관리, 농림, 자연이 있고, 이건 서로 겹치지 않는다. 그 도시지역 안에, 그 용도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 용도지역인데 좀 더 나눠서, 도시 안에 사람 사는 주거, 장사하는 상업, 공업, 그 다음에 도시공원 같은 녹지가 있는 거죠. 도시지역 안에. 도시지역 안에 주상공록이 있다. 그걸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노트 6페이지를 넘어가셔가지고요. 부동산학의 성격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좀 적어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그 1차 시험이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거는 지문이 이렇게 5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OX 형태로 문제를 구성하는 게 가장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서 맞는 걸 고르시죠. 그럼 4개는 틀린 거죠. 하나는 맞고. 그러니까 지문 5개가 이제 OX 문제 5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OX 문제에 가끔 나오는 형태들이고요. 이제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건 2차 과목에서 이렇게 그 감정평가 사회 윤리라든가 이런 거 쓸 때 이제 꼭지 잡아주는 정도고, 1차 시험에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서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크게 부동산 현상하고, 객관적인 부분하고, 그걸 향해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활동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주관, 객관으로 나눠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다. 말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이게 어느 게 기술적이냐 이런 거는 중요하게 보시지 말고요. 다만 여기서 용어 중에서 스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폴 이렇게 쓰는 거죠. 이 개구리가 뛰듯이 막 가는 랜덤하게 그냥 임의적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도시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체계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니까 여기 삐쪽 저기 삐쪽.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저쪽 예를 들어서 천안까지 가는데 어디까지가 서울이고 어디까지가 용인이고 어디까지가 오산이고 평택이고 구분이 안 가거든요. 도시가 이제 삐쭉삐쭉 늘어나다가 다 이어져 버리는 연담화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도 나오고요. 체계적으로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으로 개발한 거는 여기 도시가 있으면은 여기 주로 사람이 모여 살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기반 시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벨트를 분리되는 공간을 둬서 여기는 농사도 짓고 여기는 자연환경 보존도 하고 레저도 가고 뭔가 하여튼 이제 도시 지역을 정한다는 거는 여기까지 주로 이렇게 도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도시가 아닌 부분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죠.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런 용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크게 이 부분은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권리 중에서 제일 강력한 권리가 소유권입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죠. 민법 이제 공부들 쭉 하시니까 물건하고 이제 시험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채권인데 채권은 약속입니다. 사람 간에. 오늘 3시에 만나. 그럼 그 사람하고 저는 3시에 만날 약속이 있는 거죠. 제가 10분 늦게 갔으면은 제 채무를 충분히 다 이행을 못한 거죠. 신이 없는 사람. 이제 이런 식의 개인 간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채권은.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테만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물건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제 거라고 딱 등기부에 올라와 있으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건물은 제 거라고 법적으로는 믿어주진 않지만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 물건에 대해서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대해서든지 간에. 그러니까 물건은 이걸 이제 절대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내가 주장할 수 있고, 채권은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강력하죠, 물건이. 물건 중에서 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소유권이 가장 강력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게 형성이 되니까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안 해주면 자본주의 체제가 존립을 못하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내 거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샀으면은 절대적으로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법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되고, 문제가 생겨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래야지 그건 이제 재산에 대한 뭐 좋은 표현으로 이제 그레이드한 거죠. 욕심이 사회를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시키는 거죠. 소유권은 굉장히 강력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은 강력한 권리인데 이게 사용과 수익과 처분의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소유권은. 내가 이걸 소유하고 있다. 이걸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요. 이걸 소유하고 있으면 빌려줘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럼 팔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세 가지 형태로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게 소유권인데 이걸 분리해서 권리를 분리해서 쪼개서 팔 수도 있는 거죠. 권리를 분리해서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사용 수익을 하기 위해서 빌려준다든가 뭐 월세를 빌려준다든가 그럼 그 기간 동안 상대방한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소유권이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동산은 소유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있고 이용의 관점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유하는 거, 이용하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에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 과목을 공부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관련해서 뭘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감정평가사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돈을 버는 직업을 택하겠다고 하는 거지만은 감정평가라는 수요가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고 팔고 뭐 그걸 가지고 돈을 빌리고 뭘 하고 해서 평가에 대한 수요는 파생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은 돌려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이. 이제 이 용어도 이게 나중에 가면 좀 헷갈리시니까 제가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쓰는 게 조금 덜 헷갈려서 일단 투자는 인베스트먼트잖아요. 그럼 돌려받는 수익은 그럼 이제 뭔가 돌려받아야죠. 리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컴이 있고요. 캐피탈 게인이 있습니다. 인컴 게인이 있고 캐피탈 게인이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해서 돈을 회수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컴 게인이 있고 월세 받듯이 매달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5년 지나서 10년 지나서 가격이 올라서 팔아서 가격 차익을 통해서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무슨 뭐 그 시점 보정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지수 같은 거 쓸 때 뭐 자본 수익률, 투자 수익률, 소득 수익률 뭐 이렇게 나오면은 막 저희 말로 용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익률입니다. 이게 전체 그러니까 투자해서 여기는 레이트가 붙으면 수익률인 거죠. 회수율이니까요. 근데 수익률은 인컴은 소득이지 않습니까? 또박또박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수익률이 있고 이거는 번역을 그대로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본 수익률이 있고 소득 수익률이 있는 거죠.
더한 게 수익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업용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뭐 시점 보정을 해야 돼요.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물가처럼 과거에 100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면 150 줘야 돼. 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시점 보정을 하는 거죠. 시점 보정을 할 때 이걸 쓰겠습니까? 이걸 쓰겠습니까? 가격에 대한 거니까 이걸 써야 되는 거죠. 캐피탈 게인, 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사고 팔았을 때 생기는 캐피탈 게인 차익에 의해서 투자를 회수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매달 꼬박꼬박 받는 거. 요게 이제 너무나 당연하고 뭐 별거 아닌데, 이게 저희는 시험을 이제 한글 용어로 보기 때문에 소득 수익률, 자본 수익률 이 용어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결국 투자를 해서 나중에 어떻게 회수를 하는데 리턴이 그냥 정기적으로 월세 받듯이 또박또박 받는 게 있고 안 팔 수도 있지만 언젠가 판다라고 보면은 아니면 가격이 상승해서 그 가격 차익이 있잖아요. 그 가격 차익이 캐피탈 게인이거든요. 이게 이용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이게 소유의 관점에서 처분까지 들어가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다. 뭐 이용과 소유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런 용어들을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그 아카데믹하게 뭐 부동산은 못 움직인다. 그 다음에 땅은 늘릴 수 없잖아요. 못 늘리고. 땅은 영원히 땅이죠. 건물은 뭐 몇십 년 지나면 없어지지만 땅은 영원히 땅이다. 그 다음에 이 땅 저 땅 다 똑같은 땅인데 위치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지, 위치. 부동산은 로케이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 제가 지난 주말에 오랫동안 뭐 평생 비즈니스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동산은 로케이션. 사업은 타이밍. 그러니까 위치마다 다른 겁니다. 땅이. 이 건물하고 옆에 교회 건물하고 뭐 같은 땅인데 바로 뭐 몇 미터뿐이 안 떨어졌는데 완전히 뭐 땅값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땅을 학원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음식점으로 쓸 수도 있고 여기 아파트 지을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지는 거. 그다음에 병합 분할은 저희가 지도 위에 이렇게 이제 땅을 구분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 걸어가다 보면 여기가 몇 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땅은 이어져 있는데 임의로 필지를 분할을 해놓은 거니까 그걸 합필할 수도 있고 분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땅을 뭐 이제 사용하는 거를 병합 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동네 분위기가 뭐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하는 거니까 가변적이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객관식으로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객관식으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2차 시험에서 이제 주관식 중에서 그 감정평가 이론에서는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 논하시오 할 때 요 7가지 꼭지를 가지고서 거의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짝 바꿔서 답안지에 한 뭐 3분의 1 뭐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문자를 뭐 공부하실 때 이렇게 익숙하게 보시면은 또 객관식에서도 좀 나옵니다. 요 이제 좀 이따 기출문제 보시겠지만은 여기까지는 이제 내용이 좀 이렇게 부드럽고 뭐 딱딱한 내용은 없었고요. 지금부터 조금 이제 관련 뭐 법적 근거 이런 것도 좀 해서 조금 이제 딱딱한 내용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은 아까 이제 뭐 외국어 표현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뭐 배경으로 말씀드린 거고 한국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 한국 법제에서 하니까 부동산은 저희는 땅과 토지와 건물입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땅은 땅, 건물은 건물. 이게 별개의 물건입니다. 민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자기는 건물 따로 땅 따로라고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내 집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건물 주인이면서 땅 주인이기도 한 거죠.
이 상태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집이 이렇게 있었어요. 땅 위에. A라는 사람이 땅도 갖고 있고 여기 살았습니다. 자기 집입니다. 그러니까 A가 A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분쟁이 생겨서 싸움이 생기는 거 때문에 자주 그런 유형의 싸움이 생기니까 그거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이제 정리해 준 거거든요. 자주 싸움이 생기니까 여러 번 그 중재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런 싸움이 또 반복되더라도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와서 이것 따라서 앞에도 그랬고 쭉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맞다고 우리가 편들어 줄 거니까 너도 그렇게 알고 미리 항복해. 뭐 이런 취지거든요. 법이라는 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아갖고 뭐 어떻게 했는데 경매가 넘어갔는데, 보통 집을 사면은 두 개를 다 삽니다.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근데 경매가 이제 권리 분석 같은 걸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건물만 산 거예요. 이 집주인이 B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그럼 A는 땅 주인이니까 내 땅에서 나가. 그럼 이 건물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뭐 새 건물이면은 이거 부시고 뭐 나가라. 그러면 이게 아깝잖아요. 사회적으로도 낭비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집일 수도 있고